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 작년 10월부터 참 그 예측이라는 게 참 무섭고 또 잘 안 맞는데 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상승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 음, 틀릴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 혹자들, 초보자들은 언제 고점 팔고 저점에 사고 이런 게 우리 투자가들은 다 그게 희망이고, 특히 초보자들은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막 종목을 잘 찍으면 굉장히 주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전설의 투자가들, 주식 규제라는 분들도 그 악재를 다 막고 이렇게 큰 인물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워렌 버핏 투자가도 과거에 뭐 구일텔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뭐 그리스아테라든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또 고금리 사태라든가 이럴 때 거의 주식을 안고 있었어요. 주식을 팔고 저점에 사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물린 주식을 다시 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점 매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고요. 쉽게 설명하면 고점에 딱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주식을 걸리는데 그 다음 내가 대응을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항상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꼭 했는데 6,300대 제가 화까지 냈죠. 너무 빠르다. 조정은 분명히 어떻게든 온다. 제발 주식을 사달라고 할 때 영원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그때 조정을 받고 제가 3,000, 4,000포인트 갈 때 조정받을 때도 제가 끝나지 않았다. 이제 4,000인데 뭐 겁내냐. 또 5,000까지 갔죠. 가고 또 버블론 나올 때 제가 겁내지 마라. 5,000이 기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시는 5,000이 기본일 수도 있다. 실적 좋은 버블은 없다. 그냥 고평가라고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때도 계속 주식을 가져가다가 6,300 갈 때 제가 화를 좀 냈어요. 너무 빠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또 5,200가 1,000포인트가 빠지는. 그리고 제가 등락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등락이 엄청 심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등락이 제가 말을 해서 굉장히 심하게 등락이 굉장히 심했죠. 하루에 10%씩 오르고 10%씩 떨어지고 막 정말 단타 안 칠 수 없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죠. 주식이 가벼워진 거죠.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한번 하죠.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이란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예측과 반대로 하고 있죠.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왜 계속 외국인 19조가 입주 팔았어요. 역대 최고로 많이 팔았어요. 그 매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최악의 경우 그랬잖아요. 전면전 벌어지고 유가 200불 가고 뭐 우리 처음에 잡았지만 최악 시나리오가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거, 제가 유동성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동성을 훼손시키는, 즉 그 유가의 고유가로 고물가가 돼서 다시 그게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이 두려워하죠. 전 세계 인플레이션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경험했잖아. 코로나 때 돈 풀려서 인플레이션 되고 나서 다시 금리 올라갈 통화항소 있잖아. 그렇죠?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닌 그냥 인상이 되는, 유동성이 차단되는 그런 시장이 올지 안 올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전. 우리가 그 이란 사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측은 했죠. 예측은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미국이랑 이란이 할 문제고 미국이 할 문제니까 가장 아쉬운 게 미국일 거다. 그래서
이란, 사마, 마지막 최악의 경우는 이제 붙는 거예요. 붙어서 유가가 막 150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란도 미국과의 전쟁을 오래 하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쓸 땅이 없는 거죠. 정말 지금도 거의 뭐 이란은 붕괴, 다 국민이 굶어 죽잖아, 지금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아무 총으로 쏴 죽인답니다. 데모할까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파탄 나죠. 이란은 정말 심각하게 되는, 뭐 망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죠. 전 세계 상대 싸우고 있는데.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로 인해 유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미 경기가 훼손이 되고 유동성 훼손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사면 초과입니다.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공화당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 다 심각한 거야. 트럼프 쪽에서는 빨리 끝나지 않았고 이란은 끝까지 항전하는 거죠. 유가를 계속 폭파시키면서 유가를 올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트럼프가 금리 때문에 힘들어진 거 알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 전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가왔어요. 그래서 물론 또 예측이죠. 이게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경험은 자, 연결해서 할게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 해보자고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금리 올라간 주식을 막 내다 팔았어요. 막 주식을 막 파니까 제가 고금리 때 3년 전이었죠. 이런 말을 했죠. 고금리는 언젠가 또 미국이 계속 통화를 환수하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내리는 건데 금리는 또 내려간다. 올라가면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고금리 때는 기다려달라. 주식은 다시 저금리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금리가 되고 주가가 또 폭등을 했죠. 계속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갔죠. 저금리로. 유동성으로. 근데 그 저금리 고금리 예측한 게 제가 아니라요. 과거에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많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하나의 이게 원칙이었던 거죠. 그냥 과거의 사례를 저는 말한 것 뿐이고요. 그게 그냥 우연히 맞은 것밖에 없고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뭐 그것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고 뭐 기업이 문을 닫으니까 세계를 멸망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훼손될 거라 그럴 때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죠. 그냥 연준이 돈 푸니까 잘하겠지 뭐. 세계 망하면 같이 망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 그 의사가 우리 고쳐준다. 그러니까 걔들이 할 일이다 그랬더니 그 연준이 돈을 풀면서 그 코로나 때 주가 또 1200에 1500, 3000포인트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는데요. 코로나 때뿐이 아닙니다. 고전에 9.1 테러 기억나실까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의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멘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대주가가 대폭 14,000에서 8,000까지 하루에 30%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팔자가 쏟아졌는데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때 안 판 사람들은 5만 포인트 갔어. 그때 위기 때 안 판 사람은 돈을 많이 엄청 벌었는데 그때 판 사람들 혹시 팔다 가정하자고요. 못 샀을 거라고. 계속 8,000에서 5만 포인트 갔잖아. 그것뿐이 아니죠. 고전에 그리스 사태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가 이태리가 막 미국이 막 하나도 안 망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또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죠. 유가 올라가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더 올랐죠. 또 얼마 전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걸프전, 우리 IMF 때 뭐 9.1 테러,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기억나시죠? 미국의 그 엄청난 채권 회사가 부도가 미국 주가가 폭락을 내고 한국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 주가 2,0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들었어. 6개월 사이에. 팔라고 난리가 났지. 미국의 은행이 부도가 나는데 세상에 될 게 뭐 있느냐. 공포감이 엄습했죠. 제가 이런 말 했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다. 아프리카 병원 가겠지. 안 판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지금 또 미국의 상업펀드 또 뭐 지금 뭐 전액 상환해달라고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미국도 한국은 IMF 때 1999년 IMF가 겪으면서 기업들이 변신을 했죠. 다시는 그게 나오지가 않죠.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을 다 해놨을 겁니다. 그 사모펀드가 환멸 때문에 지금 뭐 좀 시끌벅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찻잔 속에 그냥 태풍같이 저는 잘 끝난다고 봐요. 왜?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 겪었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의 규모나 액수는 5%도 안 돼. 아주 미미한 5%도 안 돼. 미미하더라고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심리 환매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오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도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두 번 그런 일 발생하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 사모펀드 환매에 일어난다고 뭐 난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약간의 주가의 하락을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옛날 서프라임 모기처럼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혹자들은 그게 막 파급돼서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면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 겪었기 때문에 미국은 다 준비가 돼 있을 거고요. 그 금액은 전체 금액 5%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의 장난이고 지금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이란 사태죠. 제가 6,000포인트 화까지 냈죠. 주식 조정받을 거라고. 주식은 올라가면 꼭 조정을 받더라고. 3,000에서 4,000 갈 때도 한두 달 조정받고 4,000에서 5,000 갈 때도 잠깐 5,000 때문에 조정을 이렇게 보름밖에 안 받아서 버블로 나왔지만 바로 6,000에 300 갔는데 참 주식은 신기하게도 많이 올라가면 악재가 나오더라고. 이란 사태.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봤어요. 그 당시 뭐라고 제가 시작을 했냐 그러면 그 이란 사태가 고유가를 만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트럼프가 오래가면 트럼프의 집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의 자체는 큰 악재가 아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고유가가 유지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유동성을 건드릴 수가 있다. 즉 뭐냐 그러면 금리를 인하 안 하고 인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정말 다급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안 갈 것이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트럼프가 하겠지 알아서. 라고 예측을 했고 최악의 경우는 유가가 200불, 150불 가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확률은 제가 많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나 가자지구 그때 전투도 그랬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한 달째 가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 이제 계속 드론이나 숨어 계속 이제 그 유조선 폭파하고 이제 뭐 가스 폭파하고 뭐 정유사 폭파해서 계속 유가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왜? 힘은 안 되니까 게릴라전 하는 거지. 그 고유가로 인해서 트럼프의 목을 죄는 거죠. 예상대로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공화당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금융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이란은 이런 식으로 오래 가면 완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완전 그냥 파탄납니다. 파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 괴멸돼 버려요. 걔들도 그걸 원치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좋은 조건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악을 쓰고 싸우는 거고 미국은 빨리 끝내려고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 인기를 집권하고 싶을 거고 서로의 목적은 같은데 서로 원하는 게 틀린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좀 이긴 전쟁 자기네 요구 조건이 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란 쪽에서는 지네가 살기 위해서는 핵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문제는 핵 만들겠다는 거 못 만들자 뭐 등등 이런 거로 뭐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인데 서로 다 급한 거예요. 서로 다 지금 이 전쟁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은 확률적인 이거 100% 아니지만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되는 쪽에 걸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서로 휴전하고 싶어요. 합의가 안 맞는 거지. 맞을 수가 없지. 서로 조건이 너무 간극이 크죠. 서로 원하는 바가. 물론 정치적인 이런 사태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이
깨지니까 빨리 주식을 예측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 빨라지네. 제가 8시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뭐 포스코 인터나 삼성증권이나 또 LIG 넥슨이나 뭐 삼성전자나 아마 여러분들 다 수익권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한 30% 이상 다 떨어져 있죠. 고점에 떨어져 있고 신용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담보 부족이 지금 깡통 계좌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뭐 높게 잡아봤자 10%나 8% 깨졌을 거고 대부분 플러스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종목들이 그렇게 이번에 떨어진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등할 때 우리 종목의 선두에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좋다.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도 왜 휴전하고 나서도 막 휴전하고 막 전쟁하고 지금도 휴전하고 전쟁 중이잖아, 그렇죠? 아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뻑하면 이겼다, 끝내 휴전한다가 막 이렇게 뻥치고 있고 이란도 지금 사면 초과야. 거의 뭐 국민들 굶어 죽고 지금 뭐 다 난리잖아, 난리. 괴멸되는 거야, 정치적 경제적으로. 끝내고 싶은데 끝내면 자기네가 죽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받아내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원래 주식이 제일 불안할 때가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이렇다 잠깐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막 등락이 엄청 심한 거죠. 한 10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일단 결론은 뭐냐 그러면 팔지 마세요, 일단.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제가 뭐 9.1테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스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고금리, 그 옛날 IMF, 위기 때 주식을 팔면 올라가면 못 사요. 나중에 최고가상이 돼 있어. 위기 때 안 판 사람들이 가장 수익이 좋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벤트가, 큰 사건이 9.1테러였어요. 종합지수 30%가. 거의 아작이 났어. 그때 안 판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 우리도 IMF 때 주식 산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 서프라임 위기 때 사람도 돈 벌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 위기 때 산 사람은 전부 돈을 벌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설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위기 때마다 주식을 샀어. 다 물린 주식을. 거기서 큰 돈을 계속 이겨나간 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종목을 잘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항상 고점에 걸려들었지. 바닥에서 위기 때 샀기 때문에 항상 뭐 뉴스에 나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도 혼자서 생각하면 끝이 없죠.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이제 유가가 200 올라가면 주가를 폭락. 혼자도 밤새 고민하면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 팔았다 올라가죠? 못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어떤 경우도 위기 때 주식 사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 데이터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쉽게 설명 가자지구 전투, 옛날 걸프전, 이런 전쟁 때의 사건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나중에 더 올랐구나. 이번에도 그러겠지. 왜? 과거 사례를 분석할 게 없잖아. 내가 내일 전쟁이 그걸 누가 맞춥니까? 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휴전하고 할 확률이 높다. 전면전할 확률은 낮다. 이 정도지. 전면전 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어요. 전면전이 나도 제가 볼 때는 5천 살짝 깨는 정도. 저는 여기서 5,200이면요, 여기서 한 5, 6%더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떨어지니까 박살나지 않았더니 한 10%, 20% 떨어지고 다시 더 올라갔잖아. 걸프전 때도 그랬고. 잘 생각해보세요. 서프라임 모기 때도 그랬고. 바닥에서는 엄청난 시대를 했죠. 저는 1000포인트 떨어지면 지금 20% 지수가 한 20%까지 떨어졌으니까, 종목별 30% 떨어졌으니까, 물론 우리 종목은 그렇게 안 떨어졌죠. 한 5%, 10%? 저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전이 터지면 어떻고 안 터지면 어때요? 터지면 더 싸게 사는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라면 세계는 망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30년부터 얘기했어. 30년부터.
나가지 않는 나라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가 빼고. 한 잔 마실게요. 전면전은 어때요? 이란이 이기나? 유가 150 가면 어때? 다시 떨어질 텐데. 큰 흐름은 상승장이에요. 다만 유동성을 건드리면 안 돼. 그 고유가나 고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트럼프가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 그걸 원치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증권 시장은 상승 중이었어요. 왜? 암호화폐가 폭락했죠. 금은은 벌써 암호화폐가 벌써 폭락했어. 이 전쟁 나기 전부터 돈은 갈 곳이 없었던 거야. 채권도 안 됐어. 증권을 몰리기 시작했지. 유동성이 시작했던 거지. 저는 6천에서 좀 기사가 많이 길지 않았더니 이렇게 폭락할지 몰랐지만, 그래서 저는 증권 시장의 흐름은 상승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증권 시장을 건드리는, 유동성을 건드리는 고금리, 금리 인하 못하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고 있어. 전쟁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훼손될 수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훼손이 되면 트럼프가 미국이 문제가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해결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장은 저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안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사태가 안 났어도 저는 조정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5,200까지 안 갔겠지만 한 5,500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항상 올라가면, 과거의 사례는 항상 10배씩 올라가면요, 조정을 받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주 시장을 주도했죠. 증권주가 1년 전부터 주로 10배 내지는 3배씩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5배, 삼성전자가 2~3배 올라갔어요. 그 3개의 큰 주식들이, 그다음에 전력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었죠. 근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꺾였지. 이제 20% 이상 떨어졌으니까. 삼성 20%에서 25% 떨어지고, 증권주도 한 지금 20%, 15% 떨어졌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딱 걸려 있어, 지금 데드라인에. 그러니까 추세가 여기서 무너지면 조금 무너지는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실적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4월 7일 시기 발표하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디랭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디랭가가 좀 떨어져서 떨어진 거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가 공급관이 이제 오른 게 아닌가, 상투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안 할게, 바쁘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반도체 업황 꺾인 게 아니더라고요. 꺾인 게 아니고, 디랭가가 지금 6, 7배 올랐잖아. 위에서 약간 조정받는 지정학기 리스크도 있었고, 얼마 전에 구글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일단 아직도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도 여기서 5%, 10%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실적이 너무 좋아. 지정학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악재도 있었지만, 삼성은 4월 7일 실적 발표하고요. 디램가 조금 떨어지는 거 큰 문제 없고요. 워낙 올라서 조정 좀 받는 거고, 수요는 많다, 실적은 좋다. 그래서 물론 고금가에 올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시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고평가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반등을 제일 먼저 하시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5%더 떨어지면 그냥 잊고 사셔도 충분히 15%, 20%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고, 배당금도 그렇고 엄청나죠. 실적이. 배당금도 많이 주죠. 단점이 완전 미래증권이 5천원짜리가 지금 62,000원이잖아. 10배 올랐잖아. 제가 제일 싫어. 10배 올라면 안 하잖아. 대부분 다 5배, 4배씩 올랐잖아요. 오른 거에 조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팔아야 되죠. 그렇지만 팔 수가 없죠. 실적이 너무 좋아. 배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만 이 증권주가 옛날처럼 10배씩 이게 못 가요. 왜? 많이 올랐잖아. 삼성전자 10배 못 가. 많이 올랐잖아. 2배 하기도 힘들어. 하이닉스 2배 못 가. 왜? 5배 올랐잖아. 그냥 20, 30% 정도 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하지만 20, 30% 등락이 그 20, 30% 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증권 이런 것들 다 아직은 파실 필요 없고요. 지정학적 이란 사태가 더 악화가 돼도 여기서 5% 정도, 5% 종합지수 5차 살짝 깨는 정도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잘 풀리면 다시 6천을 도전하는 또 새로운
유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어요. 막 이게 다 데드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데드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급한 거는 미국이다. 그리고 세계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 정도면 제 생각은 안정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가 더 빠지면. 참, 그리고 그 4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되게 좋을 거라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핸드폰 쪽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서 핸드폰 쪽은 좀 실제가 안 좋은데 그 실적은 아주 안 좋고 미미합니다. 워낙 반도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D램 가격에서 조금 최근에 조정받는 거는 워낙 올라서 조정받는 거지 수요가 준 건 아니고요. 뭐 구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동안 항상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TSMC 때문에 적자인데 많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터닝하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뭐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뭐 25만 원, 30만 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10% 20% 받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 절대 고평가 아니에요. 물론 D램 쪽은 삼성전자가 약간 유리할 거지만 그다음에 여러분 보유한 삼성증권가 또 보셨잖아요. 9만 원에서 별로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포스코인터 좋은 회사니까 안 빠지고 있죠. 넥스원 안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요번 기회에 우리가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대가리 쓴다고 머리 쓴다고 이 위기를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꿀 수는 없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할 일이야.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항상 위기 때 배팅을 했죠. 위기 때 우리 가서 배팅을 했어요. 코로나 때, 고금리 때, 최악의 때 저희는 배팅을 했죠. 주식을 다 걸었죠. 이번에 또 저희가 증권주 바닥에 올라올 때 싹 다 걸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워렌 버핏이 유명한 투자가가 된 거는 워렌 버핏은 단 한 번도 고점에 팔아본 적이 없어. 9일째 다 얻어맞고 서프라 못 얻어맞고 뭐 악재가 다 얻어맞았어. 왜? 인간인데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그 악재가 나올지. 9일째로 그 비행기 방지 누가 알았냐고 몰랐지. 그 당한 건데 그 사람이 잘한 거는 그 위기의 순간 위기를 기회를 바꿀 때고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쌀 때 잡은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위기 때 그 타이밍,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서 크게 물릴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주가의 변동폭이 큽니다. 하루에 10% 오고 10% 빠지고 10% 오고 10% 막 난리야. 한 번 더 빠지면 변동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승장에서는 센 놈을 때려잡아야 돼. 근데 변동폭이 클 때는 제가 그때 여러분 단타 말씀해서 가르쳐 드렸죠. 폭락을 사서 올라가. 저번에 또 이런 다음이 있더라고. 사서 8% 10% 먹으니까 안 팔겠대. 더 먹겠다고. 여러분 단타는 그렇게 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종목을 보유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라고 했더니 야 사서 먹으니까 재밌네. 안 판대. 10% 먹어 안 판대. 그건 단타가 아닙니다. 내 종목을 보유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빠지면 단타가 다 되는 그런 장세가 좀 온다고 지금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여기 고점에서 1000포인트 25% 빠졌어.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면 여기서 5% 6%더 빠지면 안 빠져야 돼요. 30% 빠질 수가 없어요. 상승에 30% 빠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닥이 되는 거지. 하락장 같으면 반등하고 빠지는데 유동성장 상승장이니까 30% 빠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한 번 더 빠지면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는 절대 매도 없이 매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보시고요.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래서 뭐 증권주는 말씀드렸죠. 안 팔 거니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도 말씀드렸고 저는 삼성전자는 없지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라이즌 X1 말씀드려야죠. 요거 여러분 그 조선 방산주제가 금년 1월달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현대 롯데미라든가 삼성중공업 등등등에서 그 절대 적극 금지 얘기했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더라고. 그런데 에라진 X1은 방산주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좀 올라와 있어. 20만 원에서 한 3배밖에 올라와 있고 그게 단점인데 여러분 요번에 그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막 쏘고 뭐 패트리어트 쏘고 막 이래갖고서 지금 그 현대의 전쟁이 탱크전이 아니라 공중전, 미사일전이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뉴스에 들었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미사일이 하나도 없고 뭐 지금 난리잖아. 그렇죠? 전쟁이 끝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그 아이의 무슨 돔처럼 이 미사일이라든가 요격기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패트리어트가 부족해갖고선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게 가져갔잖아. 그 정도로 지금 현대적인 미사일과 드론전이더라고. 미사일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쟁에 관계없이 그 우리 미사일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 탱크 30% 마진이 없는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마진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뭐 몇 번 안 들어가잖아. 마진 좀 한 78%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미사일이 인정을 받았어요. 요번에 그 중동 이란전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증권주를 좋아하듯이 이 에너지 엑스원이 저는 길게 큰 시세가 할 수 있는 종목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에너지 엑스원이나 삼성전자나 삼성증권이나 또 뭐 있나 현대모비스나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들이 아마 덜 떨어졌을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10%밖에. 다른 건 30% 여러분 떨어진 게 한 7, 8%. 오히려 수익 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거의 수익 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은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에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옛날에 SBG라든가 하나마이크로라든가 또 뭐 루트놀릭이라든가 또 뭐 현대 롯데미라든가 오스틴 프란트, 삼천항제약 무수한 종목을 발굴했잖아요. 다 10배씩 올라니까 이런 종목이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해답은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지수는 저는 전면전이 나와도 반영된 거고 150불 가도 상관없어요. 미리 반영된 거니까. 왜?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트럼프가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시간 싸움, 기간 싸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신용구자 레버리지 깡통하느냐? 그 사람들 신용 레버리지 서니까 주가 폭락하면 깡통이 나오지만 현금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한 3개월 못 기다려? 5개월 못 기다려? 좋은 주식인데 9.1 테러 서프라임 오기지 코로나 바이러스 고금리 때 좋은 주식 산 사람은 다 3배 5배씩 벌었잖아요. 그렇죠? 다만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시간이 쫓기는 거지.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도 받고 좋은 주식의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저는 시간도 이제 4주 지났잖아요. 거의 다 와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측이에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과거의 예를 보면 그냥 2달 정도 지나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3달 정도 지나면. 근데 훨씬 더 올라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다음 장에서 올라갈 종목인가, 훌륭한 기업인가, 혹은 위대한 기업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답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고 미국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문제인 거죠. 답답하시더라도 주식보다는 다른 그 데이터를 보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지금 웃다 보면 좀 여유가 생겨서 냉정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좀 재밌게 한 것 같아. 제가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식을 또 90% 가져갑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회사는 이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번에 또 좋은 주식을 좀 싸게 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 바이바이. 운전하면서 한번 시황해 볼게요. 외국인 매도를 제가 잠깐 빼먹고 강의를 안 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한 19조 이상, 아마 사상 최대로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50%가 안 될 정도로 팔았는데, 앞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외국인이 판 종목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 몇 개만 판 거지 다른 종목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한 종목들이죠. 근데 외국인 매도가 더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 것인가는 누구도 모르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걔들도 팔면 계속 팔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매물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매도의 규모는 저번처럼 엄청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 우량주 몇 개 종목의 외국인 매도는 크지는 않을 거지만 조금 더 이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이제부터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유동성은 많고 주가의 가장 큰 메리트가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이죠. 현재 그 밸류에이션은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빠지면 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매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외국 매도의 종목도 한정돼 있고 실제 은행이나 증권주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종목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말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크게는 안 흔들릴 것 같고요. 이러한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변동폭이 클 수 있어요. 그때는 매수 얘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면전이 될 확률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칠게요. 자, 그럼 내일 또 전투 같이 하시죠. 바이바이.